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예요.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지난주에 대표님이 우리 이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1시간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전화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관련된 강의 도와드리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또 황태현 대표 또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나도 지금 무주택자인데 빨리 영끌해서라도 사야 되나? 사야 되면 어디를 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안 오른 곳이 어디야? 이런 궁금증들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서 지금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역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가 보는 유망 투자처 그래서 탑5로 오늘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저 유망 지역 탑5라고 하니까요. 네. 주목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투자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망 지역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망 지역일 겁니다. 이제 5군데를 뽑아주셨는데 하나씩 공개를 해주시고 그 첫 번째 타자 어느 지역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키워드를 보면 네, 이 GTX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청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저평가, 말 그대로 지금 좀 싼 데는 어디 있는가, 네. 그리고 좀 개발을 해볼 수는 있는 데는 또 어디일까? 어디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좀 발품을 파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방송 통해서 앞으로도 뭐 여러 군데 또 이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뭐 경기권이나 그 외 지역들도 충분히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가장 뜨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나의 자금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자금에 맞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사실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보다 네. 좀 적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죠? 돈이 네. 많으면 막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골라서- 비싼 거 막 사면 되고 굳이 그죠. 저평가 지역 아니어도 그죠. 강남 근데 빌딩 사면 되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사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뭐 얼마든지 가겠지만 그렇죠. 싸면서 가성비 맛있으면서 따지기. 가성비를 다 따지잖아요. 맞아요. 부동산도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대신에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릴 때 뭔가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약간의 뭐 미래를 보고 여기가 변할 수 있겠구나,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더 못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급함. 음. 빨리 돼야 될 텐데. 근데 빨리 되면 좋죠. 네. 좋지만 그거는 좀 시간을 조금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지역이 GTX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서울 내에 GTX가 움직이면서 저평가돼 있다? 별로 없죠. 우리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청량리 역세권, 뭐 서울 역세권, 뭐 용산 역세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산 쪽이라던가 대곡, 연신내 이런 쪽들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도심보다는 약간 밖에 있다고 이렇게 그 수도권 이렇게 맞아요. 서울 약간. 내에서도 외곽에 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를 안 가졌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조금 너무 노후됐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가 그러니까요. 돼버린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빌라값이 몸값이 올라갔다. 또 작년 5월에 공공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네. 또 빌라 몸값들이 또 올라가고. 근데 빌라 몸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빌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근데 교통까지도 개선되는 곳, 이런 곳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청량리 일대도 보면 제기동 일대 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또 그 인근 뭐 이문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보면 프리미엄이 막 6억 이상 네. 넘어가는, 과거에는 프리미엄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도 3천만 원인데도 네.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때 고민하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죠.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곳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연신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불광동. 불광동. 이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을 은혜 아나운서 드리고 빨리 싶어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지금 적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광동. 이 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3호선하고 6호선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대형 아파트 단지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태예요.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환경이 조금 그렇게 저층지대로 돼 있고 오래된 주거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아. GTX라는 말이 달리고 네. 또 이제 재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이 두 마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GTX가 B노선이나 C노선 이런 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A노선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23년 뭐 12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런 거 있죠. 착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 더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진짜 하네 이러면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됐고 또 재개발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올라갔고 인근에 이제 대조구역이라던가 불광구역, 가련구역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그 GTX라는 교통에 힘입어서 같이 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는 이제 효과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연신내역을 보고 불광동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불과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근데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아니라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노후도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들이 받쳐주고 있고 역세권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GTX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GTX가 말이 트리플 역세권이지 사실 연신내역에서 다음 정거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요? GTX를 타면 맞아요, 서울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거치지 않고 서울역까지 그냥 바로 한 정거장이면 간다는 너무 얘기예요. 좋겠다. 그죠? 네. 그리고 서울역에서 그 다음 정거장 네.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삼성인가요? 삼성역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서부권에서 강남 노른자 위치까지 딱 들어오는데 두 정거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거장이 네. 하나 찍고 두 번째니까 네. 뭐 거의 한 10분만 뭐 15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20분도 안 거죠. 걸리는 15분이라니 시간. 실감이 네. 안 나요. 실제로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GTX가 없는데 네. KTX나 그 SRT 기준에서 보면 한 10분 만에 간다. 그죠? 네. 그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진짜. 파급 효과가 발생이 네. 되고 중간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으로 들어올 때는 뭐 3호선이나 6호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통의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미 돼버린 것들은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가 과거형이 돼야 되는데 이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된 다음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 보고 하니까. 근데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 근데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네.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지역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불광동 지역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연신내 불광동 집중하라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가보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특히 어디로 좀 가면 좋을까요? 그 팁도 좀 이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하철역 기준에서 보면 이제 동이 한 3개 동으로 나눠지게 돼요. 네. 불광동, 대조동, 가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출구를 기준해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1번 출구라든가 3번 출구 쪽에 보면 네. 한쪽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좀 하려고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3번 출구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대로 그리고 역세권 위쪽으로 이제 주거 시설이 돼 있는데 한 1년 전에는 추진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사실 네. 이제 개발할 것 같은 이제 준비 과정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그 공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네. 근데 타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하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언론을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고 있으니까 가련 지역이나 대조 지역은 이미 프리미엄 값이 5억 이상 호가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아직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곳들은 그렇게 프리미엄까지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아직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적어도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트리플 역세권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개발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별로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GTX 들어오죠. 네. 여의도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없죠. 다 재건축이죠. 네. 아파트밖에 네. 없으니까 빌라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밖에 없고 재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고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몇 평 되지도 않는 아파트들이 10억대가 다 넘어가 있으니까 네. 10억 밑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참 이 10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송 때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정말 참 어려운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가주택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의도 막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서울역, 청량리역, 연신내역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GTX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신도림역 이렇게 해도 사실 다 아파트촌이란 말이에요. 네. 없죠 거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개발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재건축보다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이 바뀌는데 그 자본이 뭐 3년 정도, 5년 정도, 7년, 10년까지.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한 10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은 불광동 지역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신내역 1번 연신내역을 출구, 기준으로. 네. 1번 출구 쪽, 3번 출구 쪽 해서 혹시 지금 제가 지도를 띄워놨는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쪽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지역을 한 3달 전인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 3번 출구 뒤쪽에 빌라촌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꼬불꼬불해 오르막에. 그래서 야 여기서 살면 진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꼬불꼬불하고 불편하고 너무 또 노후됐고 사실은 길 뭐 찾기도 힘들고.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소방차라든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진입이 도움을 흡수하는 어렵겠네요. 부분 이런 네.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지역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불편하니까 개발하는 거예요. 깨끗한데 개발을 절대 하지 않죠. 그쵸. 그죠? 재건축도 멀쩡하고 깨끗한데 재건축하지 않잖아요. 네. 정말 살기 힘들고 막 요즘에 보면은 과거부터도 층간 소음 문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이게 밤에 이 계속 정도만 들려요. 들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소리가 될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 쓰는 소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어때요? 다 4, 50년이 넘어가 있고 아무리 거기에 좀 깨끗하고 오래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뭐가 안 맞으니까 되는 건데 그 여건도 안 맞는 게 등급을 맞아야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안 좋으니까 개발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부들이 있어요. 노후도의 조건부 또 뭐 접도율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지는 곳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네. 트리플 역세권, 네. GTX가 들어오고 이런 환경에서 바로 근접해 있는 곳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너무 오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접근해 보는 게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3, 40년, 4, 50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10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더 열악해지겠죠. 네. 하기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무조건 할 거예요라고 말씀만 못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는 거죠. 지금 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하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진위가 이미 생겼으니까. 그죠? 우리가 막 네. 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닌데.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주식처럼 단타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없으니까 네.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실 정말 연신내 입지 진짜 좋잖아요. 도심과도 가깝고 마곡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이 됐을 때는 연신내가 환골 탈퇴할 거니까 연신내를 첫 번째 지역으로 짚어주셨어요.